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연이은 승전보를 보내왔기 때문인데요. 공항 운영, 상수도 건설에 이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 탐사권을 획득, 대형 해상가스전 탐사권까지 한국 기업이 수주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갑질을 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인도네시아 국군 방공사령관이 한국이 만든 T-50 데몬스트레이터에 탑승해 시연하는 장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모하마드 토니 인도네시아 국군 방공사령관이 지난 3월 1일 열린 호주 에벌론 국제 에어쇼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부스에 있는 T-50 데몬스트레이터에 탑승해 시연하는 모습인데요. 모하마드 토니 사령관은 한국의 T-50에 앉아 밝게 웃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재고가 비어버린 유럽에서 잇따라 한국 무기를 사겠다며 구매 계약을 체결하자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남은 분담금을 차일 피일 미루던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으로 갑질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KF-21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협력 프로그램이 지속하길 바라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는 자국 재무부 예산국이 주 예산의 KF-21 개발 비용 분담을 할당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 역시 KF-21 개발 비용 분담액과 관련해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했으면서 전체 개발비 중 약 8천억 원가량을 연체해왔는데 얼마 전 94억 원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나머지 금액은 연체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개발금 분납을 명확히 하고 방공사령관까지 나서 한국이 만든 T-50을 타고 시연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는 등 한국에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과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얼마 전 한국이 1.2조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한국은 폴란드 수주로 대박을 터뜨린 국산 전투기 FA-50을 말레이시아와도 수출 계약을 맺으며 총 2.4조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FA-50 수출은 유럽과 중동에 이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경쟁 관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인도 테자스, 파키스탄 JF-17, 러시아 MiG-35, 터키, 휴르제트 등 총 6개 기종이 참여한 이번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입찰에서 인도 테자스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인도를 물리치고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방한했을 때 한국 공군이 직접 나서 말레이시아 실사단과 접촉, FA-50 비행훈련, 정비체계 등 운용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인도보다 한 발 더 움직이는 영업 전략이 신뢰도를 높인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구입한 FA-50과 동일 기종을 2차로 18대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국의 FA-50 수출 물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밀착을 보며 인도네시아도 더 이상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등 민기적거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작년 말 한국과 경공격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폴란드가 보인 깔끔한 태도는 인도네시아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FA-50 경공격기를 구매하면서 계약금의 30%, 약 1조 2천억 원의 선수금을 깔끔하게 지불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실행계약을 맺었는데 폴란드는 FA-50 선수금 지불을 위한 은행 절차를 시작한 뒤 신속하게 같은 달 30일 계약금의 30%인 1조 2천억 원에 대한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즉 지금 국제정세의 특성상 무기 구매를 위해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구매 계약 체결에 이어 선수금 비율을 무려 30%까지 미리 지불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은 대략 10% 정도 비율의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데 폴란드는 화끈하게 계약금의 30%를 곧바로 입금했습니다. 이런 폴란드의 태도는 인도네시아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 정부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했는데 경제 사정을 들어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8천억 원가량을 여전히 연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한계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무기 계약부터 맺어놓고 분납금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지금도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이없게도 프랑스로부터는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는 전투기를 구매하겠다는 계약에 나서 그야말로 황당함을 선사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은 연간 10조 원으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무기 구매에 쓰이는 예산은 연간 2조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무기 생산 국가들을 방문해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구매할 것처럼 계속 저울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스코르펜 잠수함 2척까지 구매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대금을 지불할지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함구했지만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저리에 장기 차관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실제로 성사될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과연 프랑스에 제대로 이자를 지급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스코르펜 잠수함은 한 척당 가격이 1조 2천억 원으로 턱없이 비싼 데다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이 독일산과 한국산 잠수함만 운용해온 만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읍니다. 즉 한국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적인 MOU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한국의 방위 산업은 올해도 세계 시장을 향해 진격 중입니다. 올해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각국의 국방장관들의 한국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 위반자들이 한국까지 날아와 K9 자주포 24문을 구매한 데 이어 12문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했던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국방장관이 다녀갔던 루마니아 역시 K9 자주포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방산 분야는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얼마 전 사우디의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네옴시티 대규모 발주 과정을 의논하는 한편 방산 분야에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특히 사우디 국방장관의 방문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무기 구매를 하면서 한국과 밀착하자 이에 조바심을 느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으로부터 4조 원 규모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한 데 이어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구매할 의사까지 내비치자 사우디 역시 한국산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사우디는 더 이상 미국의 무기 판매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산 무기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죠. 지난해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174조 6천억 루피아, 한화로 약 15조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투자 순위 4위에 들어있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여기에 더해 제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많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주지사들은 바쁘게 한국을 오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해상가스전 개발과 상수도 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은 물론 방산 분야에까지 인도네시아가 지금 얼마나 한국의 협력이 절실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도 부족할 판국에 프랑스로부터 잠수함 구매 MOU를 맺는 등 밀당을 했으니 이참에 한국 방산 기업들도 유럽과 중동에 먼저 빠르게 납품을 하고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은 후순위로 두는 것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